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카데미아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매질의 감쇄 계수가 0.5일 때 투과 심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투과 심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 분자가 3으로 동일하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주파수 값을 넣어도 되고 이 감쇄 계수의 값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보기에 맞춰서 주어져 있는 문제 정보에 맞춰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감색에서 0.5가 주어졌죠. 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계산해서 투과심도 6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간단하게 공식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초음파 주파수의 범위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용 초음파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메가헤르츠 범위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킬로헤르츠 두 개는 다 관계가 없고요. 다음으로 메가헤르츠 중에서도 평균적으로는 2에서 20 정도, 이 정도 범위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 주파수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대략적인 범위 기억해 두시고 이 메가헤르츠의 포인트 정도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성 생식계 초음파 검사에서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방광을 음향창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 방광이 있고 아래쪽에 생식기를 보는 검사잖아요. 이러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탐촉자를 사용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이 볼록형 탐촉자를 사용해서 방광을 음향창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자궁 초음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설지에 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참고적인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해설지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5번에 있는 이 사다리꼴 탐촉자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사다리꼴 탐촉자, 트라페조이드 트랜듀서라는 탐촉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보시면 리니어 탐촉자는 이렇게 생겼고 컨벡스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채꼴 탐촉자는 각각의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꼴 탐촉자라는 거는 따로 존재하는 탐촉자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출제자가 좀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다리꼴 탐촉자라는 것은 이 리니어 탐촉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장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보시면 이쪽 영상이 리니어 탐촉자를 사용해서 갑상선 초음파를 얻은 영상입니다. 이 탐촉자 모양과 동일하게 네모나게 영상이 얻어졌죠. 그런데 검사를 진행하다가 조금 더 넓은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영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게 이 트라페조이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 사다리꼴 형태의 모양을 이 트라페조이달 FOV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다리꼴 탐촉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니어 탐촉자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트라페조이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사다리꼴 탐촉자 이런 내용은 따로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탐촉자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적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 이 반사파의 최소와 최대 전압비 이걸 조절해서 동적 범위를 나타내는 수신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1번부터 5번까지는 수신기의 기능 5가지입니다.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증폭, 보상, 압축, 복조, 재파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다음으로 이제 각각과 연관되는 기능들을 함께 정리하시면 좋은데요. 이 중에서도 1번과 2번, 3번까지는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은 게인 컨트롤이에요. 다음으로 2번 같은 경우는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다음 세 번째 압축 기능이 다이나믹 레인지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또는 우리말로 동적 범위라고 하죠. 문제에서는 이제 동적 범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동적 범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포인트를 설명드리자면 이 최소와 최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 최소와 최대 범위를 정리해서 영상으로 정리한다.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적 범위에 연관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수신기의 기능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로 수신기의 기능과 연관되는 각각의 항목들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동적 범위에 연관되는 포인트들, 최소와 최대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까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탐촉자의 중심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중심 주파수 결정한다, 뭐 주파수의 결정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앞전 소자의 두께와 관련된 포인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2번이 가장 근접한 보기라고 보시겠는데요. 뭐 탐촉자의 전파 속도와 두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정확하게는 앞전 소자의 두께가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탐촉자의 두께보다는 이 앞전 소자의 두께가 조금 더 연관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전파 속도도 중심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앞전 소자의 두께가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와 함께 핵심 포인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검사에서 반접 현상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이고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혈류방향과 초음파 빔이 이루는 각도를 증가시킨다. 5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에듀 3회 모의고사 41번 해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해당 강의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의 초음파 소견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방간과 관련된 초음파 소견 문제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고요. 우선 정답부터 찾아보자면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로 추가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에듀 2회 모의고사 39번 문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문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오른쪽 갈비 주사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캔했을 때 어떠한 구조물이 잘 나타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위치가 오른쪽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보기 중에서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1번 지라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구조물이라서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자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에 있는 구조물이죠. 3번 왼쪽 콩팥,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구조물이고 복부대동맥은 인체의 정중앙에 있죠. 정답 4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포탈 베인이 이름과 동일하게 오른쪽에 있는 문맥이니까요. 정답 4번이고요. 이 문제는 뭐 따로 깊게 정리할 필요보다는 기본적인 해부학적 관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되어져 있어요. 젊은 연령층에서 유방의 실질은 두껍게 보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젊은 연령층이라고 해서 유방 초음파상에서 이 유선 조직이 모두가 두꺼워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나 보통 그렇게 보인다. 이런 표현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연령층이라고 해서 모두 유방 실질이 두꺼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개라든지 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이 함께 들어가야지만 조금 더 명확한 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정답 1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 큰 가슴근은 피하 조직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선 조직 밑에서 가장 밑에 존재하는 게 큰 가슴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초음파 영상에서는 클락 페이스 마크는 꼭 필요하고요. 틀렸고요. 4번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적정 시기는 월경 후에, 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에서 7일 이후에 검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월경 전에 검사하면 유선 조직이 굉장히 두꺼워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선 조직 안에 있는 미세한 구조물을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검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5번 보기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해설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해설지를 보면 쿠퍼스 인대 같은 경우는 유방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건 맞는 내용이거든요. 유방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쿠퍼스 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은 띠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검은 띠 형태라는 것은 영상에서 어둡게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초음파상에서는 밝은 에코선상,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 게 일반적인 쿠퍼 리가멘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1번 보기도 맞는 내용이고 5번 보기도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쪽 가운데 있는 부분이 유선 조직이에요. 그래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유선 조직이 두꺼워지기도 하고요. 또는 얇아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연령대에 따라서도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 젊은 여성들은 이 유선 조직이 좀 넓게 발달되어져 있고요. 연령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유선 조직이 점점 지방 조직으로 대체되어져요. 다음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쿠퍼 리가멘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유선 조직과 이 피하 지방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의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쿠퍼 리가멘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음파 검사에서 진행을 할 때는 이 유선 조직과 피하 조직 사이에 이렇게 날카롭게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가 쿠퍼 리가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 보시면 좀 더 뚜렷하게 모양이 보여지고 있죠. 유선 조직이 있고 피하 지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쭉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가 쿠퍼 리가멘트입니다. 옆에 영상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밝은 선상에 하이퍼 에코익한 형태로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문제에서는 어둡게 보인다라고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밝은 에코도가 더욱더 연관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과 5번 보기가 모두 정답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문제에 있는 보기 보고 그리고 해설 본 다음에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잘못된 부분 없는지 좀 의심을 해보고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에서 직선형 탐촉자를 검사하기에 적합한 부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이 돌림끈띠 같은 경우는 근골격 초음파라고 하죠. 머스큘라 스켈렉탈 초음파라고 해서 MSK 초음파에서 사용되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이 근골격 초음파와 연관된 부분들, MSK 초음파 연관된 부분들은 모두 직선형 탐촉자의 고주파수로 검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심장 초음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선형 탐촉자가 아니라 부채꼴형 탐촉자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2번 엎드려서 검사하면 심장 초음파 확인할 수 없겠죠. 엎드린 자세로 검사하는 유일한 초음파 검사는 신장 초음파, 이 레날 쪽을 검사할 때 엎드린 검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번 7.5MHz의 고주파수보다는 중간 정도, 한 3에서 5 정도의 주파수로 검사가 진행이 돼요. 정답은 4번이고요. M모드로 심장의 운동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기 보시면 포챔버 영상에서는 2개의 방과 대동맥파를 관찰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미 용어 자체가 포챔버잖아요. 그러면 4개의 방이라는 뜻인데 2개의 방이 아니라 최소한 4개의 방과 연관되는 포인트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5번 보기 틀린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실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 초음파 영상 주어졌고요. 간의 종단상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 영상이에요. 우리말로는 늑골 쪽에서, 늑골 아래쪽에서 탐촉자를 위치해서 얻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탐촉자의 위치를 그려보자면 늑골이 양쪽에 있고요. 이 아래쪽에 위치한 상태로 얻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화살표는 오른쪽 간정맥이다.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3번 금식 반드시 필요하고요. 고주파수가 아니라 저주파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5번 간정맥과 문맥 구별이 불가능하지 않고요. 보시면 이게 정맥이고 여기 있는 구조물들, 밝은 벽을 갖고 있는 것들이 문맥 구조물이에요.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화살표한 부분의 해부학적 명칭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췌장 구조물인데 이 췌장 안쪽을 주행하는 마치 콩나물 머리처럼 생긴 구조물이 지라 정맥입니다. 이 지라 정맥 위쪽에 비슷한 구조물이 위쪽에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리자면 콩나물 머리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구조물은 지라 정맥, 스프레닉 베인이고요. 이것과 관계없이 췌장 안쪽에 이런 식으로 주행하는 구조물은 이자관 또는 췌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봤잖아요. 정답은 2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자관이 관찰되지 않는 게 정상적이고요.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자액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돌이 있으면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관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원래는 보이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자관이 초음파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명확하게 이자관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태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
콩나물 머리처럼 보이는 것은 지라정맥, 그 위쪽에 췌장 안쪽으로 그냥 일자 형태로 지나가는 것은 이자관이다.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살표 부분에 해부학적 명칭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이제 4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영상만 보고 이제 쿠퍼 리가멘트를 구분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출제자분 자체가 이 쿠퍼스 리가멘트 인대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밝은 선상 구조물이 조금 더 쿠퍼스 리가멘트에 가까운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쿠퍼 리가멘트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유방초음파 문제도 그렇고 이번 모의고사 출제위원분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제 쿠퍼 리가멘트의 영상을 좀 정리해 보자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유선 조직에서 피와 지방 사이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날카롭게 보여지는 고에코 선상 구조물이 쿠퍼 리가멘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 A, B에서 원형 표시 부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전립선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정답 5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변별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국가고시의 합격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뭐 너무 100% 합격을 해서도 안 되고 뭐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를 좀 한두 문제 좀 추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수능에서는 뭐 킬러 문항이라고도 하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이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보통 뭐 책으로 치면은 가장 뒤쪽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뭐 간초음파라든지 이 복부 쪽은 열심히 하는데 이 뒤쪽에 생식기까지는 잘 공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이 뒤쪽에 있는 생식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된다면은 끝까지 공부한 사람들만 이 문제를 마치게 되면서 이 변별력을 따지기가 좀 수월해요. 그래서 약간의 어려운 문제, 좀 킬러 유형의 문제를 출제할 때는 뭐 변별력을 따진다는 명분 하에 생식기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변별력을 따지기 위한 문제를 맞추면 더욱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진행하실 때는 기본적인 복부 내용뿐만 아니라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들, 뭐 전립선, 자궁, 정낭 이런 부분까지 공부하신다면은 더욱더 고득점과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승모판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파라스터널 롱 엑스 뷰고요. 이쪽이 레프트 벤트리클, 레프트 아트리움. 여기가 대동맥이죠.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승모판막이 위치하고 있고요.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대동맥 판막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승모판막의 위치는 B와 D 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 이제 한 번만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서 출제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심장 초음파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이 변별력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강 영상 한 번만 보시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특강 영상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 A, B에서 영상의 변화를 위한 수신 조절 기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A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이 조금 거칠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과 비교해서 B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드럽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차이점은 다이나믹 레인지 또는 동적 범위를 조절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A 영상 같은 경우는 동적 범위가 좁을 때고요. 이 동적 범위가 좁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범위가 좁다는 뜻이에요. 반면 B번 영상 같은 경우는 동적 범위가 넓은 상태이고요.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회색조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영상이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